안녕하세요. 투백수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저의 파트너 강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게 흔들려갖고 흔들리죠. 사부작 오느라고 했었어요. 안녕하시죠 다들. 네, 2회 나가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세요? 사실 솔직히 이걸 찍어놓고 2회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그 다음에 스케줄상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바로 성수기로 가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부득이하게 이제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뭐야? 네? 대표님의 신분이 바뀌었나요? 신분 상승? 네. 신분 상승은 아니고 들어올 때 이제 관광 비자다 보니까 3개월 있다가 나가야 되고 3개월 후에 뭐 비자를 언어한다든가 비자에 그 제한이 많았었는데 이제 은퇴 비자를 한국에서 만들어 갖고 왔어요. 드디어. 비용적으로도 저렴하고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고 태국이 너무 좋아서 태국에서 어떻게 뭐를 집사람하고 이제 노후에 조금 정착을 해볼까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1년이라는 그런 기한들이 있으니까 뭐 3개월이면 뭐 90일에 나가야 돼 들어와야 돼 이런 거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런 거 고민이 없이 쭉 있어야 되는데 또 비자를 만들었는데 비자에 또 부합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는 틀려요. 혹시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대행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행을 했는데 진행되는 중간에 보니까 굳이 대행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서류만 있으면 되거든요. 정부 24에서 뭐 출입국 사실 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범죄 이력 증명서 경찰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고 그리고 뭐 병원은 뭐 가까운 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병명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진 나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건강 진단서 간염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네 뭐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건강 진단서 그리고 내 통장에 늘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니까 통장에 잔액증명서 잔액 뭐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뭐 그건 뭐 늘 있는 잔고니까 그냥 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뭐 환율로 직접 방문을 하면 달러로밖에 환율을 안 해줘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트로 해갖고 지금 잔고가 바트로 얼마라는 그런 게 해서 바로 출력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사관에 온라인 접수를 하더라고요. 이 대행하는 친구들도 온라인 접수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뭐 바로 나오고 근데 이제 업무가 우리나라랑 틀린 게 예를 들어서 제가 7월 1일자로 그 출입국 증명서가 2025년 1월 1일자부터 오늘 전날까지의 기록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7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7월 2일이라서 7월 1일 날짜로 보냈어. 그럼 우리나라는 접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오케이 됐어 이러는데 자기들이 서류가 누락되고 한 4,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다시 끊어줘라. 왜? 내가 보냈는데 왜? 내가 전날로 해라 그랬잖아. 내가 확인한 게 지금 5일인데 그럼 4일 날짜로 해줘야지 왜 1일 날짜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갖고 보냈는데 이제 비자가 나오면 이제 여기 현지의 의료보험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뭐 의료보험 그냥 야사로 얘기를 하면 들어와서 의료보험을 비싼 거를 하고 뭐 비싸든 싸든 해갖고 들어와서 해지를 하면 그걸 돌려받는다. 뭐 태국 사람도 바보는 아니거든. 내가 그 해지하면 얘가 이런 용도구나.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비자를 뭐 여기서 뭐 입국이 거절된다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큰 돈 아니니까.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보험 저는 뭐 디테일하게는 안 읽어봤는데 그냥 최소한의 최소 금액? 최소 금액으로 한 거라 사실 여기서 병원을 가보셔서 알잖아요.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 있는데 보장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짜리 들어야 된다. 기본적인 보장이 있는데 뭐 디테일하게는 안 봤어요. 우리가 그거 뭐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 아니니까 아시잖아요. 그냥 대략 며칠 걸리셨죠? 신청하시고 나서? 신청하고 나서 대행업체에다 해서 통상적으로 한 열흘 정도 걸렸어요. 열흘 정도 걸렸어요. 근데 뭐 중간에 그렇게 서류 더 추가해 주세요. 뭐 7월 1일인데 뭐 지네들이 서류가 누락이 돼서 다시 보내주세요. 없었으면 한 일주일이면 됐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실 그러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인터넷에서 출력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직접 하셔도 될 거잖아요. 아, 그럼요. 혼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의료보험 체계를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데 뭐 의료보험만 해결된다면 혼자도 충분히 어차피 대사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 그 대행사에서 그 보험료까지 다 해서 수수료를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수수료를 다 자기들 수수료 그럼 대략 그게 깎았죠. 얼마 정도 뭐 드셨어요? 처음에 뭐 한 6, 70 얘기하는데 깎았죠. 50에. 50만 원? 50만 원으로 은퇴비자 대행해준다? 네, 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수수료가 있고, 그러셨구나. 뭐, 의료보험이 있고, 근데 의료보험이 대부분 뭐, 총괄적인 거고. 의료보험까지 그 대행까지 포함해서? 다 해서. 50만 원. 다 해서. 네, 만약에, 여기 은퇴비자로 태국에서 이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약 50만 원. 근데 현지에 계시면서 태국 현지에서 하려면 그 대행해서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비싸요. 한 90에서 1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부르네요. 네, 많이. 왜냐면 뭐 또 복잡해요. 태국 돈으로 태국은행 개설해서 들어가야 되고 뭐 골치 아파요. 어쨌든 그건 어쨌든 신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아니, 할 예정이야. 네, 그죠. 아직 안 했어.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자동차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본인 명의가 아니시죠? 그렇죠. 지인 명의 있으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하면 대포지. 그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은퇴 비자 받으셨으니까, 그렇지. 이제 그 은퇴 비자 가지고 자동차도 태국 면허증으로, 국제 면허증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태국 면허증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이제 그런 맞아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태국이라는 나라는 이 은행 개설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은행 개설을 하기도 힘들고 자동차 면허증 만들기도 수월치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1년짜리 매 나올 때마다 그렇죠. 매번 1년짜리 매번. 요거 수수료를 주고 1년짜리를 운전면허증을 갖고 나오는데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요렇게 되면 이게 이제 나라끼리 연맹이 되면 이 라이센스 갖고 통용이 되는데 태국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네. 요게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거 만드는데 번호표 뽑고 바로 가서 들이대서 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네. 내 서류를 보더니 적성검사 받으셔야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벌써? 네, 그럼 받아야죠. 그러면 갔다 와서 받을까요? 그랬더니 올해 안에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요? 사진 있으세요? 네, 그거 말 끝나고 옆 창구에 가서 번호표 뽑고 가니까 5분 만에 다시 이렇게 갱신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알기론 아직은 안 가봤는데 여기서 이제 태국 운전면허증을 만드는데 이 좀 불편한 점들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일단 이미그레이션에 가서 내 거주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교통국에를 가면 뭐 서류를 접수를 한다. 대신에 뭐 운전면허를 뭐 T자 들어가고 S자 들어가고 그거는 안 해요. 한국 면허증 갖고 대체가 가능하지만 내가 또 병원에서 의료 검진을 받고 그 검진 내용들을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건강진단서 발급 받아서 가서 제출하시고, 그쵸. 그리고 이제 간단한 기능 시험을 봐요.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근데 되게 브레이크 반응, 브레이크 밟는 거, 밟는 거, 반응 보는 거죠. 우린 미리 밟아. 그래서 그거 몇 개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몇 개 하고 이제 바로 접수해주면 이제 발급이 돼요. 근데 발급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3분, 5분, 3분 한 10분 안에 거의 뭐 15분 만에 다 끝나요. 근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한테 듣기로는 처음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뭐 하루 웬종일 걸리고 반나절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과 그래서 한나절은 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업무가 굉장히 여기는 좀 느리고, 그리고 외국인이다 보니 그런 핸디캡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고생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새로운 비자, 새로운 신분으로 그럼. 이제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실 해봐야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거. 어떤 거?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우리는 뭐 삼성페이 쓰고 그러면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카드도 안 들고 다니고 요즘에는 마그네틱 안 들고 다니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태국도 많이 이제 QR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QR이나 송금이나 뭐 이런 게 은행 거래가 되게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어디다 송금해 주세요. 현찰 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비자가 귀찮잖아요. 없으신 분들이 이제 그쵸? 그래서 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들이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들기 힘든 게 이제 그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증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고 해요. 제가 그것도 이제 과정이나 그리고 제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 제가 이제 뭐 다음 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와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태국 생활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저도 비자를 매번 갱신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맨 처음에 왔을 때 은행 계좌 개설하는데 되게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나마 초창기 시기에 10년 전에는요. 몇 군데 돌아다니면 그래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은행을 개설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몇 년이 지난 뒤부터는 너무 힘든 거예요. 희한해요. 그래서 지금 찾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방콕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변두리 쪽에서 변두리 쪽에서 일단 개설이 중요하니까 발품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 애로사항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하늘을 볼 수가 없네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요? 왜냐면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인이 예를 들면 제 와이프가 결혼 비자로 태국 대사관으로부터 이제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으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노노 비자로 들어와서 그 노노 비자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정식 비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니야? 스탬프로 꽝 찍어줍니다. 1년짜리를. 그 1년짜리를 꽝 찍기 위해서 들어가는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 계좌, 은행 잔액증명서예요. 근데 은행 잔액증명서를 맡으면 은행 계좌가 개설이 돼야 되잖아. 은행을 아무리 쫓아다녀도 은행 계좌 개설을 할 때 너 취업비자 있어? 아니 나 취업비자 없는데? 맞아. 나 결혼비자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럼 안 만들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계좌가 필요한데 너 취업비자 없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논리예요? 저도 되게 이상했던 게 처음에 비자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이미그레이션을 가서 내가 은행 계좌를 하기 위해서 내가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를 만들어 다오. 은행 가서 은행 계좌가 있어야 돼.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은행을 갔어. 거기서는? 난 갔어. 은행을 갔더니 야, 내 비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비자 있어야 돼,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비자를 갖고 와. 그러면 은행 계좌 만들어줄게. 이게 핑퐁이에요, 핑퐁. 핑퐁 게임이에요. 닭이 먼저야, 다가리 먼저야.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경험을 다시 제대로 그치? 하실 겁니다. 제발 운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세폭이 있어요. 세폭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부터 자, 요 밑에 구독. 일단 좋아요. 우리가 천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몇 명이에요? 4,920이에요. 그래요? 네, 이제 5,000을 향해서 가야죠. 만을 위해서 갑시다. 길게. 네, 자, 만을 위해서. 여기, 구독. 옆에 좋아요. 종. 알죠? 부탁합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배경은 봤으니까.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사실 선라이즈라고 12번 홀의 그늘막입니다. 네네. 12번 홀, 롱홀 아주 페어웨이 길어요. 긴 롱홀과 롱홀이 끝나면 여기서 맥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린 파3 그린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작년 12월 31일 날 홀인원 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 백티에서 요거? 백티에서 때렸는데 157인가? 때렸는데 통상적으로 지나가면 안 되는데 이제 홀인원은 앞에 떨어져서 1, 2 바운스에 쏘로로 굴러서 쏙 들어가는데 원 바운스 들어갔어요. 이렇게 통 튀고 들어갔어요? 원 바운스로 탁 깃대 맞고 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제가 조기 퇴근한 거 알아요? 손님들이 맥주 사내라고 막 그래갖고 조기 퇴근했습니다. 그냥 바로. 그게 8번째 홀인원이었어요. 사실 제가
뭐 영상에서 제 네. 채널의 영상에서 제 직업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뭐 예약 담당하는 사람이다라고만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는 골프장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려고요. 왜냐면요. 최근은 아니고 한 달 전이었나? 네네네. 한두 달 전에 올렸던 그 골프장 관련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조회수가 나오구나.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업이 되는구나, 그게. 그렇지, 아무래도 사람들이 골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많은 것 같아요. 아, 저의 일상 이야기나 태국에서 사는 이야기나 이런 얘기도 좋지만 그렇죠. 확실히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골프장 얘기가 그럼.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맞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이야기를 저희 전문가 강백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얘기해보면 또 현장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우리 멋있게 찍겠다고 카트에서 찍다가 계속 흔들려갖고 네, 흔들려가지고 덥기도 덥고 자리를 좀 옮겼어요. 네, 그래서 골프는 그래요. 작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손님들이 너도 나도 나가자 그래갖고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한풀 꺾이면서 뭐 악재는 많아요. 전쟁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 그래서 비행기값이 올라, 거기다, 유리할증이 네, 해서 거기다 환율까지. 근데 환율까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 가는 걸 포기하시다 보니까 네. 아니면 아주 근거리, 네, 근거리.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워낙에 저렴한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 영상에서 그거 언급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게 갑자기 이제 생각보다 작년보다 예약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비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2004년도, 5년도, 그다음에 6년도에 비수기 시즌인 4, 5, 6 7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 똑같은 기간 동안에 예약 현황을 확인해 보니 확실히 떨어지는 걸 그래요? 금방 났어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한번 저희 지인분들이나 골프를 치시는 분이 좀 있으니까 네네네. 후배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뭐 얘기도 들어보고 인터넷 설치도 해보고 해보니 이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근거리. 멀리까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리에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많이 가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대한민국 국내 사정도 안 좋고 네.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가까우면 좀 싸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요인도 있고 뭐 항공료 인상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사이클 같아요. 태국을 작년에 왔던 분이야. 네. 근데 올해 또 오지는 쉽지 않아요. 매해 연짝 이렇게 네, 오기는 쉽지 해보면 않아요. 거의 매니아급이.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쉬는 텀인 거야. 그 사이클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을 사실은 기대를 해요. 그래서 골프장에 어려운 것들, 보기 흉한 것들 레노베이션도 하고 보강하고 내년을 또 기대하고 어차피 극성수기야. 이 잔디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오시니까 어떤 문제는 없겠지만 이 태국 골프라는 게 그래요. 하이 시즌 11월부터 3월달까지 하이 시즌을 빼고 나서는 그 비수기에 어떻게 견디느냐가 어떤 사업의 관건인데 사실 이 비수기를 견디기 위해서 다 누구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한국 분들의 말씀은 야 한국도 참 치기 좋은데 뭐하러 거기까지 요즘에 많이 내렸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어때서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라운딩 나가면 기본적으로 이거저거 20만원 그린피에 나가면 식사해 캐디 팁 줘야 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나마 그러면 한 18만원짜리로 갈까? 17만원짜리로 갈까? 그러면 일단 이동거리 기름값 때문에 똑같아. 내가 볼 때는 굳이 멀리 갈 일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갈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태국이란 나라는 좋은 거는 여기 오셔도 충분히 그 가격에 여유 있게 그리고 일단은 멀리 오니까 매번 전화로 업무 보신다든가 어떤 시달리는 건 좀 덜하고 일단 정리하고 오시니까 단지 마음가짐이 틀린 것 같아요. 마음가짐. 유료 활증료가 사실은 많이 올랐다 그래도 나중에 토탈로 이렇게 뽑아보면 별 차이 없어요. 한 5, 6만 원?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저 이번에 올 때.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장기 거주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단기로 오는 분들 말고 좀 17박 이상 이렇게 오래.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 태국이 매력적이라는 뜻인 거죠? 아무래도 생각해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 또 그런 골프인가가 많이 줄고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별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쳤었는데 나가보니 이게 아니든, 나가보니까 돈이 비싸거든. 그래서 젊은 층에서 많이 골프를 그만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골프채 중고시장에 가면 새 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스펙을 보면 뭐 중년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 들 수 없는 스펙들, 다골 300 뭐 이런 거 막 무거운 거, 신 거, 그리고 타이틀이나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요. 이 젊은 친구들은 일단 장비가 국가대표여야 되니까 국가대표 장비를 사야 되니까 일단 좋은 거 일단 사는 거야. 근데 자기 체형이나 이런 거랑 안 맞는데도 일단 사. 근데 스크린 칠 때는 괜찮았어. 싸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런두런 모이기도 좋고 좋았는데, 뭐 머리 올린다고 한두 번 나가는 거 괜찮아. 근데 야, 얘도 나가자고 그러고 쟤도 나가자고 그러고 나가서 보니까 거의 파산지경인 거야.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자기한테 뭐 그 정도 쓸 수는 있죠. 하지만 다른 생활을 이제 가족들과의 생활인다든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골프를 시작은 했는데 스크린 칠 때는 괜찮은데 나가서 이제 막상 필드 나가면 뭐 최소한 한 25만 원 정도. 그리고 골프는 그래요. 아침에 시작, 대바람에 6시에 가갖고 시작. 야, 일찍 끝나고 가서 업무 봐야지. 어차피 하루야. 안 돼요. 그럼 뭐 앉아서 점심 때 끝나고 나와서 한두 시쯤에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하고 그러면 뭐 대화하고 그러면 4, 5시 업무 다 끝나는데 뭐 어차피 못해. 업무 보고 와서 해야지. 골프가 소풍 가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라운딩 잡혀 있으면 마음이 설레서 일이 손에 안 잡혀. 어차피 하루야, 골프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렵죠. 접근성이 힘들고, 그리고 중년에 골프를 계속 즐기던 분들도 회원권 없이 계속 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파크 골프라는 데를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네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파크 골프가 나쁘다 이건 아닌데, 일단 운동량도 있고 거리가. 그래서 저는 아직 골프를 고수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골프를 고수할 건데, 사실은 골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태국 골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떻게 하면 뭐 여러분들의 관건은 딱 하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싸게 갈 수 있나. 아무래도 어떻게 가면 그죠? 가격을 빼놓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싸게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골프를 친 후에 재밌게 놀 수 있나. 두 번째, 네, 그렇죠. 거기에 보태서 얘네들의 문화도 좀 경험할 수 있나. 꼴랑 3박 5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3박 5일은 저녁에 새벽에 비행기 도착해서 다음날 골프 치고 그다음 가야죠. 그 다음에 짐 싸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가셔야 되는 거야. 최소한 동남아를 오셔서 5시간 반 비행이기 때문에 제가 강추드리는 거는 한 5박 정도 되면 문화체험도 되고 뭐 로컬들의 생활도 볼 수 있고 골프장도 그렇죠, 관광할 수가 있죠. 그럼요. 그래야 좀 여유 있는 골프가 되는 거지. 맨 그냥 뭐 36 한국 가면 망가져요. 전지훈련 왜 갔다 왔냐고 물어봐요, 주변에서. 네. 그러니까 골프에 관해서 뭐 지금은 이제 간단히 이렇게 훑어드렸지만, 아주 디테일한 거는 한번 시간을 내서 나백수님이 좀 시간을 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씩 다루시자고요. 가격, 어디를 가면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돼 있을까. 그리고 비행기는 어떻게 끊어야 되나. 뭐 요런 식의 그런 인폼들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끊어야겠구나. 그러는 거. 그냥 맛만 보여드릴까요? 맛만 잠깐 보여드리면, 항공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참고로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태국에 골프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항공료가 조금 저렴한다든가, 그래서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아침 비행기가 한 2편 정도, 한 서너 편 정도 있어요. 아침 비행기가. LCC는 아닌데, 저가항공은 아닌데, 아침에 9시쯤에 출발하는 게 있고, 아시아나 있잖아요. 아시아나가 7시 10분인가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보통 국제선은 2시간에서 3시간 일찍 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옆에 사는 거 아니면 네. 기본적으로 공항까지 이동 거리가 네. 거의 출근 시간하고 맞잖아요. 네. 2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야. 네. 그럼 뒤로 빠꾸 해보자고요. 7시에 비행기를 타야 돼. 3시간 전에 도착해야 돼. 그럼 4시. 네. 이동하는 시간 1시간, 1시간 반. 네. 그러면 집에서 3시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잠 못 자고 나오는 거죠. 잠도 못 자고 대바람에 나와. 네. 좋아. 비행기 탔어. 부푼 마음에 갑시다. 태국. 뭐 비행기는 운전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행기 자면 돼. 네. 그래 자기가 운전하는 건 몰라도 운전 안 하니까 비행기에서 자. 딱 내리면 여기 1시 반 이때 내리잖아요. 네. 1시 반에 내려. 네. 1시 반에 내려서 뭐 수속하고 나오면 한 2시 돼. 네. 2시에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조트를 예약하신 분들은 리조트를 가시잖아요. 네. 리조트에 이제 저희가 차 보내드려서 송영해갖고 와. 여기 들어오면 한 4시? 네. 3시 반, 4시 네. 되잖아요. 짐 풀고. 네. 리조트의 특성상 대체적으로 6시에 체크인, 체크아웃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이트 체크아웃 시켜드리고 네. 그분이 나오셔야 이제 오시는 분들 방을 청소해서 새벽에 보통 방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 들이닥치시면 6시에 체크아웃이니까 골프 칠 시간도 아니야, 그 시간이면. 네. 4시에 나와갖고 적도 근처니까 해도 똑 떨어져요. 금방 껌껌해져. 그러니까 골프 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뭐 관광 갈 때 여기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 리조트 한국 사람들이 가는 리조트 근처에는 뭐 가볼 만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어떤 수익 구조에서 가다 놔야 되니까. 그렇죠. 다 섞이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또 한국 사람들 스타일 있잖아요. 나가면서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딱 가둬놓는데 분위기가 그러면 그 시간에 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왔는데 아무것도 못해 하루가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네, 하루 다 보내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뭐 통상적으로 한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와요. 네. 그럼 12시 넘기 전에 도착하든지 뭐 늦으면 뭐 1시 전에 도착하든지 연착을 해도 네. 그러면 들어오면 여유 있게 자고 아침에 바로 뭐 볼을 친다든가 업무를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거 가시는 편 예약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한국에 며칠 날 떨어진다. 왜? 비행기에서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 보면 나 오늘 가는 날이야. 몇 시에 가시는데 이 티켓 줘보세요. 아니야. 7월 1일 날, 나 비행기 가는 날이야. 알았어요. 그래, 7월 1일 날 보내드려. 7월 1일 날 01시에 비행기는 떴어. 비행기 놓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의외로. 그렇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여주면 되는데, 네. 아니야, 내가 알아서 갈게. 아니, 줘버려. 아니야, 내가 잘해. 걱정하지 마. 그래 놓고 가면 전화 와요. 저녁 때. 저희가 여기서 통상적으로 7시나 8시에 공항으로 출발을 시켜드리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나 7월 1일 날 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8시에 차를 배정해드려서 가. 공항에 도착 9시. 체크해달라고 하면, 이 비행기 오늘 새벽에 떴는데요. 01시 50분, 뭐 이런 비행기들. 그러니까 항상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넘어가는 시간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도 양반은 뭐냐면, 내가 오늘 가는 날인 줄 알았는데, 예약을 하다 보니까 하루 연장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내일 비행기인데 오늘 가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01시 비행기. 그러니까 제일 계산하기 쉬운 건요, 내가 뭐 1일날 출발해서 뭐 7일날까지 있어. 1, 2, 3, 4, 5, 6, 7. 둘 빼. 5박 7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날은 한국에 도착하는 날 7일.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젊으신 분들은 좀 괜찮은데,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시간 날짜 착각.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내가 다 해. 걱정도 하지 마. 꼭 그런 분들이 사고지. 꼼꼼하신 분들은 체크하시지만 그게 이제 놓칠 수 있는 거라 그걸 다 체크해 주셔야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나 내 일상의 어떤 루틴이나 이런 게 그런 거에 루틴이 한번 팍 깨지면 사람이 내가 왜 이러지? 가끔씩 이렇게 잘 못 보셔가지고 제대로 안 보셔 확인을 못 하셔서 실수해가지고 일반 연장하시는 분들 꽤 되고 아니면 한국에서 많아요. 오히려 비행기를 놓치시는 분들 있고 계시고 비행기 놓치면 오롯이 하나도 못 돌려받아요 그거. 참 그거는 해외 여행 하신 분들은 그렇죠. 가기 전에 필수로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내 비행기가 언제지? 그렇죠. 뭐 이런 거 호텔 내 예약을 내가 언제 했지? 이건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게 호텔 갔는데 방 없다 그러면 난감합니다 그거. 그 유튜브 영상에도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많아요. 착각해가지고 날짜를.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꿀팁들 제가 이제 나백수님하고 상의해서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어떤 거를 챙기셔야 되나, 뭐를 챙기셔야 되나. 올 때 보면 손님들 오실 때 보면 뭐 샴푸 뭐 겁나 막 15kg 주는데 골프백 10kg야. 뭐 막 바리바리 싸갖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다 있어요. 마트 가면 다 샴푸 여기가 더 좋아요. 뜨거운 나라라 많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길에 뭐 세븐일레븐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개념이 아니라서 웬만한 생필품 이런 거 다 파니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오셔도 짐은 항상 가볍게, 지갑은 항상 무겁게 이렇게 오시면 뭐 아무 하자 없이 충분히 재밌게 즐겁게 놀다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꿀팁들 있을 때마다 짧게라도 뭐 릴스라도 짧게 해서 나백수님하고 상의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털었으니까 골프장의 전경이 어떤지 한번 잠깐 맛배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셔야 파란 잔디 위에서 착착 소리 나면서 이 골프를 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낌 가져보시라고 코스 아일랜드 그린 시그니처 홀이니까 아예 이 아일랜드 그린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저쪽에서 그린 옆에서 됐다가 주의를 주니까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해지면 피곤합니다. 좀 제가 아는 손님이긴 하지만 너무 친해지면 피곤합니다. 제재에 따르질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저 그래도 선라이즈의 장점 아닌가요? 그렇죠.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리고 편안하고 잔디 자체도 이렇게 막 억세고 이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편안하게 초보 골퍼분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자기가 체력만 낸다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길게. 그 비수기의 장점이죠. 그렇죠. 성수기에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럼요. 해서 네. 뭐 36홀 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그렇죠. 버겁죠. 지금 같은 비수기에 보시다시피 지금은 거의 그 전세 냈죠. 이 전세계보다 이런 거 뭐 절간이라고 그러는 절간. 그러니까 뭐 오전에 36홀을 후다닥 칠 수 있는 그런 요건. 얼마든지 체력만 되신다면. 그럼요. 네, 체력만 되신다면. 체력만 되시면 얼마든지. 그리고 체력이 우리나라랑 틀리게 페어웨이까지 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야 힘든 거지 별로 안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일하는 곳이긴 한데 선라이즈에 대한 한번 장단점 한번 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선라이즈의 장점은 일단 전장이 굉장히 길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롱아이언이나 물론 36홀은 아닙니다. 네, 18홀에 양잔디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롱아이언이나 우드 연습하기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남자가 통상적으로 파3가 2홀 빼고는 거의 200이 되니까 대체적으로 긴 채를 많이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주변이 저희 직원들이나 식사하는 거나 이런 게 편안해요. 집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셔도 얼마든지 가족같이 그리고 편안하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선라이즈 라군에 오시면 다른 골프장들은 뭐 외부로 나갈 일들을 잘 안 만드는데 저희는 매일매일 저녁에 셔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셔틀로 나가서 기본 로컬들이 먹는 식사도 동네 조금 마트도 있고 한데요. 읍내 나가서 마트에서 쇼핑도 해올 수 있고 마트 근처에 야외 식당 뭐 노천 카페 이런 데서 식사도 해보면서 로컬들을 맛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선라이즈는 일단 또 하나의 장점은 가격이 착해. 내가 봤을 때는 태국 전체에서 가성비 착해요. 지금이 7월입니다. 비수기고요. 비수기 얼마죠?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자 주무시고 세끼 뷔페식으로 드리고 무제한 그린피 해서 1인당 박당 75,000원씩. 75,000원. 네, 75,000원이면. 75,000원이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뭐 어떤 건가요? 다른데 한국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오시는 골프장 대비 볼 때도 저렴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보통 이게 태국 하면은 파타야가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파타야하고 비교하면요? 파타야는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그레이드가 높고 비싸지만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렇겠죠. 로컬로 들어가서 자기가 쿠폰을 끊어서 치는 거라 이렇게 캠프가 여행사로 돼 있는 데서 하는 거는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선라이즈는 파타야 쪽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 아무래도요. 훨씬 저렴하죠. 그럼 그 외에 가격 저렴하고 그럼 가성비 좋은 가성비 좋고 골프장. 그리고 또 편하게 페어웨이도 진입 가능한 골프장.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타수를 줄이고 싶다든가 뭐 골프에 진짜 진심이신 분들은 저도 이제 레슨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레슨을 하면서 저도 골프를 굉장히 좋아해서 잘 치려고 연습도 많이 하는데 오전에 18홀을 치시든지 지금 같은 때는 네. 오전에 18홀 치시고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가 연습장 가서 한 서너 박스 치다가 다시 18홀 치는 거야. 연습장을 가고 안 가고의 차이는 샷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강조해요. 여유롭게 칠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연습장에 가면 잔디 위에서 볼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디 위에서 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잔디 위에서 스톱워치로 18홀 동안 스톱워치로 딱 찍으면 37분에서 한 40분밖에 안 돼요. 18홀 아이언 치는 시간이. 네. 아이언 치는 시간이. 이동하고 빠따하고 퍼터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다 해서 통상적으로 한 4시간 정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언을 치는 시간 그게 이제 보기 플레이 기준에 네. 치면 한 40분 내외거든요. 근데 연습장 가서 1시간 동안 볼 때리면 뭐 한 27홀 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연습장에서 치고 나오셔도 되고 출발 전에 연습장을 들렸다 쳐도 되고 아니면 여유 있으니까 이렇게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뭐 그 투볼 플레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쳐보면서 이 잔디의 느낌을 바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뭐 경관도 좋고 일단 어느 골프장이든지 가면 주눅 들고 막 이러는 좀 고급 골프장 가면 이렇게 주눅 드는데 여기는 진짜 내 집처럼 아무데나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이제 초보 입장으로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고급 골프장 같은 경우 이용하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주눅이 들잖아요. 그럼요. 스윙도 주눅이 들게 되고. 그리고 비싸고. 네. 솔직히 이렇게 가성비의 골프장들을 이용하다면 좀 심적으로 편함이 있어요. 확실히. 그죠? 네. 초보자 그럼.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은 연습하기 매우 좋은 골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너무 좋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골프만 치느라고 내 공 어디 갔어? 야, 어디야? 뭐 여기야? 그런 거보다 이런 데 오면 이렇게 풍경도 이렇게 보고 골프를 치면서 물론 뭐 싱글 골프 되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본대지만 그래도 골프를 시작하면 제가 왜 지금 옮기고 있냐면요 여러분한테 아주 특이한 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일단 이동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선라이즈 라군의 12번 홀 롱홀입니다. 나백수님, 네. 뭘 봐, 공 날라올까봐 그러는 거야? 공 안 와. 뭐 공 날라올 정도 손님이 뭐 지금 식사 시간이라. 자,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린이에요. 여기가 12번 홀 롱홀의 그린입니다. 제가 그랬죠. 태국이 덥고 적도 근처예요. 그러니까 덥잖아. 동남아는 더워. 근데 아이고 더워. 막 신경질 이런 신경질 낼 게 아니고 이런 거 보셨어요?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에요. 지금 시간에 그림자 어디 있어요? 그림자 이렇게 짧죠? 요게 한 11시 한 40분쯤에는 그림자가 홀컵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재미거든요. 동남아 골프를 치면서 한 번도 관심 있게 보질 않았네요. 그렇죠. 예. 나백수 봤어요, 이런 거? 얘가 이제 올라가니까 해가 움직이면서 얘가 홀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홀컵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신기한 거를 한국에서는 위도상 네. 볼 수 없잖아.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예. 예.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막 댕기시면 그거 홀컵 안에 예. 홀컵 안에 그림자 있는 거 봤어? 내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이러시는데 이거 보시면은 조만간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신기하잖아. 이거 한국에서는 볼 수 없다니까. 한국에서는 저녁 라운딩 해갖고 만약에 노을질 때 가면 저 끝에 가 있어. 그림자가. 늘 보는 거고. 이런 거는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와야지만 볼 수 있는 네. 풍경이에요. 얘가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 어디 갔지? 홀컵 안에 들어가 있어요. 11시 한 40분쯤 이렇게 되면 제가 홀컵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게 재미야. 그러면 나중에 골프 치러 태국에 오셨으면 친구들한테 딱 이런 거 퍼팅 먼저 딱 하고 딱 짚고서 야 오케이지 딱 짚고서 야 그림자 찾아봐. 니네 이런 거 알아? 그림자가 홀컵 안에 있다. 이런 걸 깨알같이 알고 있어야 내가 좀
로우 핸디 좀 치는 사람 그리고 여유 있게 또 이렇게 뒷짐지고 가는 거지. 내 거 안 이거 안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뭐 돈 줄 게 장난 아닌데 이거. 그러네요. 골프는 좀 여유 있게 마음 보고. 대표님처럼 여유 있으시고 네. 핸디가 낮으신 분들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풍경도 보고 여기서 이제 보면 바람 보는 것도 여기 나무들 이렇게 보면 바람이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최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 네. 오롯이 골프라는 건 플레이어가 문제인 거지 캐디가 문제가 아니거든. 당신이 잘못 쳐놓고 캐디 너 일로 와봐.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캐디는 공만 열심히 잘 닦고 옆에서 딱 이렇게 해주시고, 예, 캐디분의 조력을 원하는 거지 실질적인 플레이는 플레이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오롯이. 대신에 좀 여유 있어야 이런 것도 보이고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요. 풍경도 보이고. 네. 지금 바람을 봐. 새가 공중에 지금 여기도 새가 있는데 새가 막 날르는데 공중에 서 있어요. 맞바람 겁나 센 거예요. 바람이 어쩌고서 어느 쪽으로 부든지. 예. 새가 날아가는데 새가 못 날아가잖아 앞으로. 바람 맞바람이야.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은 제가 차분히 깨알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태국에서 도착하면 환전을 어디서 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나? 그렇죠. 큰 돈은 아니지만 네네. 다만 100원이라도 더 받으면 기분은 좋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환전을 어디 가서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에는 편차가 커요. 공항 도착 1층에서 바꾸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바꾸면 한 1000 반값 정도밖에 안 줘요. 네. 1007 어저께 지난주에 보니까 1480바트인가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현지 환율로는 한 2100에서 2200바트를 주는데 10만 원을 바꾸면 2층에서 바꾸면 딱 반 주는 거예요.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면 2000이 오롯이 다 주거든요. 이제 그런 거 젊은 친구들이야 인터넷 검색하고 이러니까 알지만 조금 연배가 됐는가 귀찮고 이러신 네. 분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백수 가서 봤더니 야 그런 거 가르쳐 주더라. 오케이. 그런 깨알 같은 거를 앞으로 준비를 해서 골프장 관련 아니면 뭐 생활 관련 로컬들과의 관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은행 개설 비자 그러니까 아주 다방면으로 해서 제가 깨알 같은 팁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나백수님이 새 집을 장만해서 그 얘기도 할 게 많아. 네. 집 인테리어를 하면서 한국하고 너무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업자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트래블이나 이런 거 할 얘기 많아요. 그럼 그런 것도 다 해드릴 거니까 요즘에 그 집만 정리가 되면 이제 자주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올리도록 나백수님의 목을 졸라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죠? 요 밑에 여기 눌러야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그래야 영상 찍는데 우리가 뭐 신이 나죠. 신 하나도 안 나면 이거 뭐하러 찍고 있어요. 이거를 힘들고 날도 더워 죽겠는데 지금 더워 죽겠는데 해 봤죠? 아까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요. 더워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니까 자 여러분의 힘을 주세요. 힘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이게 전 몇 년, 거의 1년 만에 찍는 겁니다, 대표님.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계속 매주 찍을 줄 알았는데 네.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다시 대표님께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신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이 팟캐스트를 찍게 됐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강 대표님과 함께 팟캐스트를 꾸준하게 정규적으로 한번 올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아까 차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차 여기도 장안평처럼 중고 폐차장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 가면 진짜 볼 거 많습니다. 괜히 여기서 말 안 통한다고 돌았으면 눈탱이 말고요. 어떻게 하는 법 그런 거 제가 직접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가 이제 2회가 나왔고 이게 이제 3회가 되고 4회가 될 텐데 계속 성장하는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커야죠. 네. 커야죠. 이게 다 큰 건데 아직도 저 무릎팍이 아파요. 성장통이 있는 것 같아. 저 올해 나의 한갑인데 우와 이거 무릎 아픈 게 성장통 같으니까 우리는 잘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와디캅.